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조상진입니다. 저는 오늘 DC에서 단거리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 전기 스쿠터 공유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곳 랑팡 플라자 지하철역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제 주변에 이 2대의 전기 스쿠터가 주차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제 근처에 있는 전기 스쿠터들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이 전기 스쿠터의 잠금 장치를 풀고 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용료는 이 스쿠터 제어 장치를 푸는데 1불, 그리고 분당 15센트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그 근처에 스쿠터를 그냥 세워두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전기 스쿠터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에 자동차 교통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워싱턴 DC 등 대도시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주차나 보행자 안전 문제들이 함께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사는 사회, 또 편리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럼 저는 이 스쿠터를 타고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한 주간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해시태그는 중국과 프랑스입니다. 중국과 프랑스의 대규모 경협 확대가 보도되면서 중국과 프랑스가 해시태그 순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1일 유럽 순방을 시작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프랑스에 4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프랑스 양국은 에어버스 300여 대 구매를 포함한 원자력, 항공, 우주과학, 친환경과 관련된 수십 개의 상업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첫 해외 순방을 유럽으로 정하고 중국과 유럽 관계 발전을 위해 1대1로 현대판 실크로드 건설을 위해 새로운 협력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북단체 자유조선이 지난달 22일 벌어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의 배후가 자신들이라고 밝히면서 해시태그 순위에 올랐습니다. 자유조선은 27일 홈페이지에 입장문, 마드리드에 관한 사실들을 올려 알려진 보도와는 달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것이 아니라 초대를 받았으며 누구도 결박하거나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월 20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침입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강탈해 달아났으며 사건 발생 이후 가담자 가운데 한 명이 미 연방수사국 FBI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중앙정보국 CIA 배후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사건과 미 정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고등법원은 당시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이들이 모두 10명으로 미국과 한국, 멕시코 국적자가 포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여 개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측의 러시아 공모 혐의와 사법 방해 혐의를 조사한 로버트 밀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 요약본이 의회에 제출돼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제출한 내적 분량의 요약본에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러시아와 공모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사법 방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치 않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검 수사가 마녀 사냥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결백이 입증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특검 요약본이 충분치 않다며 오는 4월 2일까지 보고서 전문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멕시코와의 국경에 약 91km 길이의 장벽을 건설할 계획이 전해지면서 해시태그 순위에 올랐습니다.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10억 달러를 사용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텍사스와 애리조나 지역 등에 설치된 국경장벽의 높이는 5.5m, 장벽 건설을 위해 육군 공병단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전용이 의회 예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해 장벽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27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인도가 적외도 인공위성을 격추할 수 있는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혀 해시태그 순위에 올랐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에서 이번 시험의 성공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 등 외부 공격에 대해 인도의 우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는 이번 실험 성공으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위성 요격 무기 보유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해시태그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주제는 해시태그 뮬러 특검 조사 보고서입니다. There was no collusion with Russia. There was no obstruction
and none whatsoever. And it was a complete and total exoneration. 지난 20여 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 측의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 결과가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자신의 무죄가 입증됐다며 승리의 축배를 든 트럼프 대통령.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며 보고서 전문 공개를 요구한 민주당. 4쪽짜리 요약 특검 보고서를 놓고 미 정가에서 끝나도 끝나지 않은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t's a witch hunt. That's all it is. This is a witch hunt and it's a disgrace. It's a rigged witch hunt. It's a totally rigged deal. Fake news and the Russian witch hunt. We got a whole big combination. 그동안 특검 수사가 마녀 사냥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의회에 보낸 특검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이 러시아와 공모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바 법무장관은 사법방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짓진 않았지만 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도 아니라며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요약했죠. 백악관은 완전한 무죄가 입증됐다며 미국을 위해 좋은 결과라고 반겼습니다. They literally accuse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being an agent for a foreign government. That's equivalent to treason. That is punishable by death in this country.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면책 주장을 일축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의 공동 성명을 통해 오는 4월 2일까지 전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죠. President Trump is wrong. This report does not amount to a so-called total exoneration. Special Counsel Mueller was clear that his report, quote, does not exonerate, close quote, the president.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공개 요구에 동참했습니다. What's next, I hope, will be that he'll come to the committee, release as much as possible of the Mueller report. 민주당의 전문 공개 요구가 이렇게 빗발치는 이유는 4쪽짜리 요약 보고서가 여러 의문점을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뮬러 특검이 왜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하지 않았는지, 만약 결탁이 없었다면 이 사건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뮬러 특검이 사법방해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왜 법무장관에게 판단을 유보했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양쪽으로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I totally respect his findings and the conclusion there. So I think there's been a lot of good to come of this investigation. So I'm really glad that it happened. Right now we find it a little disappointing because it seemed like there was a lot more going on than what has been reported so far. 2016년 미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측의 공모 혐의와 사법방해 혐의를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특검. 2017년 5월 수사를 시작한 뮬러 특검은 675일 동안 2,800건의 소환장과 500건이 넘는 소생영장을 발부했죠. 검사 19명, FBI 요원 40명을 동원해 약 500명의 증인을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사에 든 비용만 지금까지 3,100만 달러,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죠. 원래 이 수사를 담당했던 것은 당시 FBI 국장이었던 제임스 코미였습니다. Why do you believe you were fired? I don't know for sure. I take the president at his word that I was fired because of the Russia investigation. 러시아 수사 문제로 코미 국장을 해임했다는 취지로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를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후 코미 국장은 자신에게 FBI 수사를 무마해 줄 것을 시사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적힌 자신의 메모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가 불거졌죠. 의회는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을 요구했고 로버트 뮬러가 임명됐습니다. Let nobody be misled in this. This hurts national security. 이 로버트 뮬러 특검은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FBI 국장에 임명돼 12년간 재직했습니다. 공화당원이지만 수사에 관한 한 정파를 떠나 원칙을 지킨다는 평가를 받아 러시아 관련 수사 특검 선정 당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책을 맡은 뮬러 특검팀은 22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선대본부장과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코언 변호사 등 트럼프 대통령 측 주요 인사 6명을 탈세와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러시아 정보요원을 포함한 러시아인 25명과 러시아 기관 3곳을 기소했고 러시아가 여론조사 기관을 이용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전을 펼치고 가짜뉴스 살포와 선거 개입을 위해 컴퓨터 해킹 공작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와의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을 향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Hopefully that people that have done such harm to our country, those people will certainly be looked at. We need to go back and make sure we hold those individuals accountable. 트럼프 대통령이 정당성을 확보했다며 재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I think the president is certainly on safe ground to claim that his position has been vindicated. 미국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이후에만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바 법무장관은 이번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 없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족쇄를 풀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 측과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민주당 사이에서 모호한 결론으로 여지를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 특검 사태. 특검 보고서 전문이 공개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미국, 각 지역의 역사와 음식, 사회의 다양성을 함께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푸드앤컬처 시간입니다. 오늘도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줄 이은심 프로듀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문화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다른 두 문화의 결합으로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만나보려 하는데요. 혹시 힙합과 발레 중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네, 이 둘을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아무래도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힙합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실 그런 이유로 70년대 미국 길거리 문화에서 나온 힙합은 좀 더 대중적인 춤, 15세기 유럽 르네상스의 소산인 발레는 아직도 상류사회 문화란 느낌이 있는데요. 이 전혀 다른 두 무용이 만나 탄생한 일명 힙렛이 미국 시카고의 춤꾼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고전적이면서 즉흥적인 이 힙렛을 오늘 VOA 센트럴의 취재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힙합과 발레 결합이라고 하니까 좀 흥미롭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영상 함께 보시면서 글로벌 리포트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How did I mix ballet and hip-hop? As a classical ballet teacher with lots of African American kids and kids of color, I decided to make it fun. So I used to do what I call the rap ballet. I would rap about ballet. I would say, the ballet put your body in touch, put your mind, and the rap beat keeps you stepping on time. And the kids were like, wow, this is cool. But as I started rapping the different exercises, I realized that they were understanding and paying attention because of the rap beat. And hip and hip, and hip and hip. And I kept thinking hip-hop and ballet, ballet, hip-hop, hip-lay. I don't care your shape or size. And that's another thing about classical ballet. You really have to be this thin, anorexic looking, you know, long neck, skinny arms, be able to, that's not how it is with the hip-lay ballerinas. It's really kind of a beautiful blend of things that are from different places and different cultures and takes a lot of technique and skill, but also a lot of like grind and energy and soul. And so it just combines all the things that I personally love about dance into one art form.